근데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이 커사이로 쓰는 거, 보이로 쓰는 거, M, H바, 요런 개별 하나하나가 익숙하지 않을 뿐이에요. 네, 익숙하지 않을 뿐이에요. 근데 그걸 어렵다라고 하면 안 돼요. 익숙하지 않다고 이야기해야지. 근데 익숙하고 나면 양자역학이 경제학이나 역사학보다 훨씬 쉬운 학문이에요. 기본 개념이 딱 두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양자역학은. 네, 그거만 알면 돼요. 그래서 환상을 깨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제가 공부를 해봤더니. 그래서 양자역학의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수렴인기 개념을 푸는 거. 그래서 좀 더 내가 집합적으로 이거 좀 짚어주면 이쪽을 좀 더 역학이라 그래요. 역학은 몇 종류가 있나 하면 첫 번째 있습니다. 역학, 포스. 네, 역학이라 그래요. 역학은 크게 전통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역학은 고전 역학이 있어요. 네. 고전 역학은 딱 공식 하나로, 이제 빨간 거 쓰는 거 몇 개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이 전체에도 빨간 거 쓰는 몇 개 없어요. 요거 지금 인덱스 붙인 요게 빨간 거 쓰는 거. 알아야 될 거 빨간 거만 알으시면 돼요. 지금 이제 빨간 거 하나 쓸게요. 고전 역학은 딱 요거만 알면 돼요. F 이퀄 MA. 이걸 고전 역학이라고 그래요. 이걸로서 우주에 있는 웬만한 거 다 풀려요. 이 공식 하나로. 진짜 위대한 공식이에요. F 이퀄 MA.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가? 이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해봤더니 이게 기가 막히게 예외 없이 다 맞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 그 유명한 뉴턴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과학사를 조금 보면 과학자는 두 명밖에 없어요.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우주 전체를 보는 과학자는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뉴턴하고 아인슈타인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우리의 인류가 이 털 있는 원숭이, 지구상에 인간이라는 종이 출현해갖고 이 자연 전체를 보는데 한 획을 끈 사람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뉴턴하고 아인슈타인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쌍둥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뉴턴의 어깨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뉴턴이 없으면 아인슈타인은 무너져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뉴턴하고 아인슈타인이 과학사적으로 뭐 어떤 역할을 했나 하면 두 사람인데 사실 한 사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언제 1665년도 영국에 패스트가 유행을 해갖고 20살 먹었는 그 캠브리지 대학의 대학생 뉴턴이 자기 고향 시골로 그 전염병을 피해갖고 도망을 가요. 거기서 뭐 할 일 없이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하다가 1965년에서 1960년 2년 동안 인류 역사를 지난 1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순간이에요. 어쩌면 아인슈타인이 그 순간보다 더 위대한 순간이에요.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그 찾아낸 게 내가 우리 그 사장님한테 일주일 내내 생각하라는 게 딱 하나밖에 없었던 게 바로 그 뉴턴의 혁명이에요. 엄밀하게 과학사를 더 들여다보면 뉴턴 혁명밖에 없어요, 사실은.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하면 뉴턴 혁명에다가 하나를 숟가락 하나 더 얹은 거예요. 딱 하나 더 얹은 거예요. 그걸 4차원으로 확장한 거예요. 그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뉴턴은 진짜 위대한 인물이에요. 뭐 성질이 그냥 개팍하고 이기적이고 온갖 그런 이야기 있죠. 그건 뭐 내가 봤을 때 그 당연하다 봐. 그 위대한 인물들은 그런 복합적인 걸 가져야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 노상 착하고 뭐 도인 같고 그런 사람 위대한 게 거의 없어요. 개팍하고 그냥 뭐 성격이 흠집이 많고 뭐 아주 그냥 이기심이 막 그냥 굉장해요. 아인슈타인, 뉴턴은 진짜 그 개인적인 사람 인성론을 들어가면 그 당시에 뭐 이렇게 그 상대 적수들이 막 아주 그냥 파렴치하될 정도로 몰아붙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권력을 마음껏 부리고 막 그랬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런 거 공부하면 확실히 그걸 구분해야 돼요. 그 인간하고 그 인간이 만든 위대성하고는 구분해 줘야 돼요. 오히려 개팍하고 인간적인 기준에서 완전 이상한 인간들이 세계를 다 바꿔요. 그 대표적인 뉴턴이고, 그 뉴턴이, 그러니까 뉴턴이라는 거인이 있었는데 그 거인 위에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어깨 타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하나예요. 그럼 이 혁명이 도대체 무슨 혁명이냐 하니까 이 뉴턴의 혁명은 본질을 딱 보면 딱 하나예요. 달을 관찰했어요. 이거 했잖아요. 달을 관찰했는데 뉴턴이 왜 위대하냐 하면 우주 전체에 통용되는 노를 찾아낸 거예요. 이 개념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그게 1600년도 이전까지는 1600년도 신학이
지배한 시대잖아요. 신학이 지배했기 때문에 신의 영역하고 인간의 영역이 적용하는 룰이 좀 다를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신의 세계하고 인간의 세계가 다를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신의 세계는 완벽하다고 봤던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신의 세계는 우주를 통해서 규명이 됐는데, 근데 이 뉴턴이 왜 위대한 인물이었냐면, 사가 떨어졌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흔히 뉴턴의 사가인데, 그거 맞아요, 사실은. 과학사적으로. 뉴턴이 사가 떨어진 걸 본 거예요. 뉴턴의 가장 위대한 점은 그 사가 떨어지는 건 지극히 지상적인, 인간적인 현상이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인간적인 현상하고, 이 천체 현상하고 동일한 현상이라는 걸 딱 순간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 한 점이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에요. 지구상의 지구 표면에서 일어나는 사가라는 물체가 밑으로 떨어진다는 현상하고 달이 돌아가고 있다는 현상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현상이라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발상을 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동일한 현상이 있어요? 자, 이게 떨어지는 거하고 달이 돌아가는 현상은 무슨 관계 있어요? 아무 관계 없어, 사실 우리가 직관적 관계에서는. 달은 원운동이잖아요. 이거는 이 자연학과 직선 떨어지잖아요. 이거 이상 위대한 이 발상이 없어요. 사실은 이게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생각이에요. 뭐 물건이 떨어진다는 거 하고 달은 계속 움직이잖아요.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게 같은 현상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겠어요? 이게 혁명이요. 지금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혁명이었어요. 그 혁명의 연장선으로 아인슈타인의 세계관이 나온 거예요. 뉴턴을 이해 못하고는 아인슈타인 아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걸 수식으로 보여줄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아인슈타인은 물론 위대한 인물인데 뉴턴이 없어서는 아인슈타인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건 과학을 좀 아는 사람은 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뉴턴은 진짜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모든 과학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이언스란 학문이 지구상의 출현을 뉴턴부터 시작을 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네.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때 이제 썼던 책이 프린스피아라 해서 그 뭐냐면 자연의 수학적 원리라 그렇게 번역되잖아요. 그 책이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책이 나오고 나서 유럽 지성계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더 이상 연구할 거리가 없다.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책이 나오자마자 인정을 받았던 책이에요. 그 책은. 네. 그 책의 가장 핵심 개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달이 떨어지는데 달이 떨어진다고 아무 생각 못 하잖아요. 달이 매 순간 떨어져요. 1초 딱 지나면 2.7mm 떨어져요. 지구는. 근데 실제로 2.7mm 해갖고 45년 지났으면 단연 충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 그대로 있잖아요. 그걸 이해하는 게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떨어지는데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 맞느냐? 떨어져요. 그래서 그건 벡터를 알아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수식은 F = ma라는 수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리학은 너무나 간단한 학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물리학의 공식이 단순화시키면 이 공식에서 나왔다 하시면 돼요. 나왔다 하면 돼요. 일반 상대성 이론도 이어서 나왔다 하면 돼요. 다 이제 자유로워졌죠? 다 자유로워진 거예요. 이거만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질량 곱하기 속도가 아니고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는 거예요. 질량 곱하기 속도도 굉장히 중요한 물리학인데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이 얼마나 위대한 공식이냐를 알면 달나라까지 가는데 일반 상대성 이론 안 써도 돼요. 이 공식 써도 돼요. 그냥 가요. 그 다음에 내가 반도체 공학을 해봤는데 반도체 물리도 다 뒤집어 보면 이 공식을 다르게 쓴 표현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덤덤한 이 공식이 얼마나 파워풀하다는 걸 못 깨달아갖고 이 공식에서 양자역학이 나왔어요. 이 공식에서 일반 상대성 이론까지 다 나와요. 좀 이야기하면. 이 공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학문을 부른 이름이 말 그대로 이거는 고전역학이라고 그래요. 이어서 다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클래식이라는 말 쓰잖아요. 베토벤의 음악을 클래식이라는 말이 뭐냐면 클래식에서 현대음악까지 나오잖아요. 클래식은 완성이에요.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건 완성이에요. 내가 봤을 때. 두 번째 역할이 있는 게 뭐냐면 열역학이 있어요. 다 역학이요. 그래서 역학이란 말을 붙었는 거는 바로 뉴턴의 세계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열역학이요. 열역학. 열역학에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공식은 이 공식 정도는 알아야 돼요. 열이가 그러니까 델타 Q는 델타 U 내부 에너지 플러스
델타 W 1로 하면 요거. 이래서 자동차 내연기관부터 시작해갖고 물레방아 돌아가는 거, 뭐, 그냥 뭐, 군불 떼는 거, 모두 다 이거 들어가는 거예요. 이 속에, 이 공식 속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역학이 20세기, 들어 1920년도부터 시작했던 양자 역학이라는 거예요. 다 역학이란 말 써요. 이걸 유심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혁명에 그냥 후속타라는 거예요. F = MA 후속타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따라서 역학. 네. 포스라는 거예요. 벡터를 다루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자, 이게 바로 벡터잖아요. 이게 왜 벡터냐면 F가 벡터고,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좀 더 음미하려면 이게 벡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라는 개념에 사무쳐야 돼요.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양자역학에 지금 양자역학을 다 풀었어요. 네. 양자역학을 보여주는 거는, 네. 그럼 자연에서 나오는 공식이 H 코사인, E 코사인. 자, 이 세 개밖에 없어요, 일단. 이건 다 돼요. 자연각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네. 자연과학이 어렵다, 물리학이 어렵다는 집단 환상입니다. 집단 착각이에요. 네. 그걸 문화적으로 조장한 걸 내가 이제 격파하는 거예요, 다. 네. 그 운동이에요. 박자세 운동은 바로 그거예요. 네. 그래서 양자역학입니다. 그러면 F = MA가 어떻게 나왔는가? 이거 F = MA가 다른 말로 하면 만력 법칙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유도해 줄게요. 자, 빨리 저 시간 없으니까. 역학이 세 개밖에 없고, 요 세 가지를 하는데, 지금 막 시간 없으니까 지금 중량부터. 자, 중량부터 빨리빨리. 그럼 요거다 할게요, 지금 막. 요 많은 공간에 다 돼요. 뭐, 너무 간단하니까. 합달하세요. 너무 간단하다. 네. 근데 그걸 전달해 주고 싶은 거예요. 네. 너무 간단한 걸 그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이 헷갈려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야 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만 그림 가야 돼요. 그래서 플라토니즘이 맞다는 거예요. 다른 줄에 쓰면 안 돼요. 자연과학은 플라토니즘이 맞아요. 뭐 다. 네. 한때 프랑스 그 포스트 모더니즘 생기론 뭐 어쩌고 되게 좋아했는데, 이제 지나보니까 다 말짱꽝이야. 역시 플라토니즘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 자연과학을 하면서 더 뼈질을 느껴요. 자, 요걸 이쪽 빨리 해볼게요. 자, 이거 약간 지우겠습니다. 이거 이제 요까지, 요렇게 된다는 거 이제 다 적어놓고, 예. 그러면 요까지 지우면 요 공간에, 자, 요거 하나만 더 그릴게요. 워낙 인상적인 그림이 있던 요 하나만 더 그릴게요. 자, 뉴턴의 세계는 이거 하면서 다 끝나요. 뉴턴의 세계도 완벽한 세계예요. 자연과학에 그려야 될 그림이 딱 이거 하나라는데 전율을 해요, 저는. 다른 그림 필요 없어요. 원운동이에요. 다 원운동이에요. 그럼 자, 여기에, 여는 양성자하고 전자였잖아요. 지금 뭐냐면 태양하고 지구를 바꿔놓고 되고, 태양하고 달을 바꿔놓고 되고, 태양하고 달, 태양하고 지구, 지구하고 뭐 사과. 이게 바로 뉴턴 핵문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서 태양하고 지구, 태양하고 달, 달하고 지구, 달하고 사과. 아니, 지구하고 사과. 그래, 지구하고 달을 지구하고 사과로 같다고 바꾼 사람이 바로 뉴턴이에요. 그 단순하면서 너무나 간단한 사건이 인류 역사를 모든 걸 다 바꾼 거예요. 뭐냐면 그때부터 자연과학이 시작된 거예요. 1960년도부터 자연과학이 시작된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우리 사장님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일주일 내에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거 이해할 필요도 없고 일주일 내에 달이 계속 떨어진다는데 근데 돌고 있는데 저걸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것만 일주일 매달려라 그랬어요. 그게 결국은 일반 상대성 혁명까지 다 일으킨 거예요. 그 바로 뉴턴 혁명이요. 자, 그러면 자, 이게 지구입니다. 달이 여기 있어요. 그럼 달이 이렇게 가요. 자, 가면 지금부터 보세요. 달이 가면 원운동에 접선이 있어요. 접선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접선 속도 하나만 딱 그려주면 돼요. 그래서 지구에서 달 사이 거리를 R로 합시다. 예. 예. 요거밖에 없어요. R밖에 없어요. 그 다음 요 질량 요거도 M, 요 전자 질량 M, 달 질량 M, 지구 질량 M. 그냥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속도 V. 이것도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로 다 해결돼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달이 요거 있다가 한 달 후에 15도 움직여 요거 있다 합시다. 아. 그럼 요것으로 접선으로 움직이는 속도를 상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렇게. 그럼 이 속도는 크기는 뭐겠어요? 원운동이도 크기는 동일하잖아요. 속도의 크기는 원운동이니까요. 근데 방향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같다고 할 수 없고 이건 다른 속도가 되는 거예요. 왜? 벡터니까. 여기 가장 위대한 거는 여기 벡터 하살표가 있기 때문에 양이 같아도 방향이 다르면 다른 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V 프라임으로 적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빨리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움직였던 이 각도를 델타 세타라 하는 거예요. 요거밖에 없어요. 그럼 요 기하를 떼내갖고 다시 그리면 요렇게 볼 수 있어요. 이쪽에 그렇게 있겠습니다. 요게 진짜 기가 막힌 그림이요. 요 그림만 이해하면 내가 요걸 벡터니까는 평행이동을 그대로 시킬 수 있죠. 벡터 평행이동을 시키면 요 벡터가 V라 하면 요 벡터 V 프라임은 요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문학 쪽에 다시 그려줄게요. 이거는 오늘 강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있는데 요 점에서 속도를 요렇게 보면 요 점에서 속도는 요렇게 그릴 수 있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달이 안 떨어지는 이유가 계속 떨어지는데 왜 충돌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디만큼 떨어지느냐면 달은 항상 여기서 중심을 향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요만큼 떨어지고 있어요. 요 떨어지는 속도가 가속도가 2.7mm per second. 초당 2.7mm 착착착착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럼 여기까지 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이 달이 계속 40여 년 동안 그 궤도로 도는 이유를 설명할게요.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서 접선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요 중심을 향해 갖고 야가 요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가속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요 가속도 요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1년 내에 한번 그려보세요. 떨어지는가? 안 떨어지지.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그려보세요. 안 떨어지지. 네, 계속 그려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접선이 그려보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지. 근데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달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는데 안 떨어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려보면 알아요. 충돌 안 해요. 왜? 접선 속도하고 속도가 두 가지, 벡터, 이 전체 혁명은 사실 벡터 속에 답이 있어요. 벡터는 이 접선 벡터가 있고, 자, 요걸 끄집어내 보면, 만약 원호에 이렇게 접선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가는 접선이 있고, 요 속도를 실제로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요게 두 개의 벡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의 합이 있잖아요. 뭐냐면, 여러분, 벡터가 이렇게 있다면, 벡터의 합은 요렇게 끝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요 점 간격을 무한히 줄이면 원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뭘 계산하느냐 하면, 이렇게 수직으로 중심을 떨어진 요거 가속도 운동한다 그랬죠? 가속도 운동할 때는 포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지금 계산하는 거예요. 자, 됐어요. 그러면 이제 가속도 운동을 가속도만 계산하면 다 되는 거예요. 도대체 달이 지구로 떨어진다는데 무슨 가속도? 자, 지구에서 떨어지면 이 가속도가 있잖아요. 9.8m/s 떨어지잖아요. 그럼 자, 중요한, 달이 아니고 지구에서부터 달 위치에 있는 어떤 물체가 있다면 그 말이에요. 가가 떨어져요. 달도 물론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그 가속도를 뉴턴이 계산했다는, 그게 바로 뉴턴의 혁명의 본질입니다. 그걸 계산했다는 거예요. 자, 계산할게요. 자, 그러면 요렇게 계산하는 방식은 뭐냐 하면, 요 세타가 이게 뭐니까 시계가 돌아가는데 시계가 천천히 돌아간다. 그래서 돌아간다 하면 각도가 찰나 시간 후 같으면 바로 옆에 점이 되겠죠. 바로 옆에 점은 또 요 세타가 거의 제로에 가깝겠죠. 그 바로 미분 개념을 쓴 거예요. 뉴턴이. 그래서 요 V에서 V 프라임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뉴턴이 계산한 거는 그럼 요 두 벡터 사이의 차이가 얼마냐 요걸 계산한 거예요. 요 값을 모르긴 하지만 델타 V라 둘 수 있죠. 그 차이니까요. 요거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계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연과학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개념일 거예요. 근데 이걸 대부분 물리학 선생님들이 그냥 넘어가. 대충 하고 넘어가. 그래서 내가 봤더니 과학 공부 어려운 거는 가장 핵심의 그걸 전달 안 해줘서 그런 거예요. 요 델타 V만 계산하면 다 끝나요. 자, 그러면 델타 V를 계산해 볼게요. 근데 요 사이의 각이 델타 세타요. 그러면 요게 삼각함수 공식에서 뭐냐면 델타 V는 이 속도 차는 벡터이기 때문에 크기는 일정해요. 크기는 동일해요. 원은 동일한데 방향이 달라져서 벡터가 달라지는데 그 달라지는 차는 얼마 되느냐 하면 V 곱하기 델타 세타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기하학에서 나옵니다.
일단 묻지 말고 이렇게 그냥 나와요. 예. 요게 성립하는 거는 요 델타 세타가 무지하게 적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델타 세타는 뭐냐면 각 운동입니다. 각이 바뀌는 겁니다. 각이 차잖아요. 그럼 각은 시계가 돌아가는 걸 각 속도라 그래요. 시계가 돌아가는 시계 침이 초침이 돌아가는 걸 머릿속에 그리면 정확해요. 그러면 속도는 일정하잖아. 원운동이니까 일정하고 델타 세타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각 속도를 오메가라 하면 오메가 곱하기 t가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요 개념, 요걸 내가 다시 적어줄게요. 요 델타 세타를 다시 적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델타 세타가 각 속도에다가 시간. 자, 우리가 공간의 거리를 할 때는 속도 곱하기 시간을 하면 거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각으로 돌아가는 각 속도, 그러니까 전물 대부분 깡통이 이렇게 돌릴 때 이거 얼마나 빨리 돌리는가는 이 돌리는 이 원운동하는 이 각 속도를 오메가라 그래요. 오메가 곱하기 뭐냐면 시간을 해주면 되잖아요. 얼마나 돌렸는가. 그러면 각 얼마나 이동했는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오메가는 각 이거 하는데 가속도나 이렇게 계속 돌리니까 동일한 속도요. 각 속도가. 그래서 상수기 또 앞으로 나와요. 그러면 V 오메가 델타 T가 되는 거예요. 됐죠? T만이 바뀐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가속도의 정리는 뭐냐면 가속도의 데피니션입니다. 시간당 속도의 변화가 가속도잖아요. 이걸 데피니션이에요. 가속도. 단위 시간당 속도가 얼마나 바뀌는가 가속도니까요. 이 공식에서 우리가 속도의 변화를 계산했잖아요. 원운동에서. 그럼 단위 시간당 V, 델타 V가 V 오메가 델타 T가 됐잖아요. 자, 분모 분자의 델타 T가 약분되가 없어지죠. 그랬더니 원운동의 가속도는 V 오메가가 된 거예요. 이게 뉴턴이 유추해내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네. 이게 E 이꼴 MC 제곱만큼 위대한 공식이에요. 사실은. 자, 원운동에서 가속도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오메가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메가는 각속도니까 각속도는 뭐냐 하면 자, 시계가 이렇게 시계 침이 돌아가는데 한 바퀴 다 돌면 각도가 얼마입니까? 360도. 360도를 수학에서 2파이라 그래요. 기억나죠? 2파이를 몇 초 만에 돌았는가? 한 바퀴 돌 때를 주기라 그러잖아요. 얼마 주기 동안에 돌았는가가 각속도의 데피니션이에요. 이렇게 돼요. 네. 자, 조금만 더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좀 숙달해야 돼요. 그러면 주기라는 건 또 원운동에서 다 나옵니다. 원운동의 주기는 여러분 어떻게 계산할 것 같아요? 원운동의 주기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시간은 거리 나누기 속도하면 시간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거리는 원운동이가 아니라 원주잖아요. 원주가 2파이 R이잖아요. 그러면 원주 2파이 R의 길이를 얼마 속도로 갖는가? 그거하고 관계 있잖아요. 뭐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T가, 이 T 주기라는 게, T라는 게 2파이 R을, 원둘레를 뭐, 속도로 나눠주면 주기가 시간이 나오잖아요. 뭐, 너무 산수죠. 자, 그러면 이거 정리해주면 2파이 없어지고, 뭐가 되죠? R분의 보이자성. 자, 기억나나요? 어디 내가 썼죠? 자, 요거 적어놨죠. 이거 바로 이게 닐스 보아가 양자 세계 문을 연 공식이잖아요. 이 공식에 뭘 쓴다 하면 바로 뉴턴 공식을 쓴 거예요. 바로 뉴턴이 유추한 게 원운동의 가속도는 R분의 보이자성. 이게 가장 위대한 공식이에요. 일반 상대성 이론 공식만큼 위대한 공식. 이 공식이 사실은 이 공식을 닐스 보아가 그대로 쓴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양자역학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나요? 이 공식 없으면 양자역학도 시작이 안 돼요. 다 없어요. 이게 위대한. 왜 자연과학에서 뉴턴이 왜 그렇게 위대하다고 자꾸 이야기했냐면 지금 요 세 줄밖에 안 되는 요 사건 때문에 그래요. 원운동의 가속도를 구했더니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이어다 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자, 됐어요.